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도시, 또 얘기거리가 많고, 또 제 동기동창이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종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 이 도시에 다시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5년 전에 수학여행을 온 다음에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광나루 이런 데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도시가 굉장히 참 복된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회, 아름다운 이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기쁘고, 또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시간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려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제가 지금 서울대학에 초청받아서 봄, 가을에 대개 2, 3개월씩 있지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경희대학교 암병원에서 제가 이제 무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암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 여러분 중에 질문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서울 오실 기회에 경희대학 암병원에 전화를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스케줄 정해가지고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죽는 방법으로 이제 늙으면은 대부분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교통사고, 지진,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은 대부분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병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 중에서 그래도 나은 병이 암인데, 이 암이 지금 셋 중에 한 사람 걸리니까 굉장히 이제 흔한 걸로 돼 있죠. 그래도 이제 지난 한 3, 40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암은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암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진단을 하면은 비교적 쉽게 치료도 하고, 완치는 못해도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 이제 수명대로 이렇게 대부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이 암이 젊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애에서부터 30대까지, 특히 한국에서는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제 암은, 모든 병은 거의 이제 유전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암은 이제 특히 한 15%는 되게 이제 유전적인 이 변화가 생겨서 이제 암이 생기니까, 우선 이제 우리 조상을 탓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암 걸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려면은 우선 이제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암 환자가 있다 하면은 그 암에 대해서 온 식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정기 검사를 한국에서는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암에 대해서 특별히 의사한테도 얘기하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 이상이 이제 다른 요인인데, 그 다른 요인이 결국 이제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보면은 염증,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이 모든 병을 촉진시킨다든지 자극을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염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세균, 또 바이러스, 요새 이제 각종 변형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사스, 지카, 무슨 A1 바이러스, 또 요새 그런 이제 돼지 열병,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 이게 흘러다니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묘한 바이러스들이 주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썩은 그 죽은 동물에게서 주로 번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있었는데, 요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다 옮겨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암들이 이런 바이러스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많은 간암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궁경부암 또는 이제 무슨 뭐 위암까지도 이거 다 세균 바이러스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목에 생긴 암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삼겹살이잖아요. 이 삼겹살이 음식 중에 제일 나쁜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몸에 염증이 생겨요. 이게 이 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이 이제 모든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작용해요. 병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암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암 환자가 죽을 때 되면은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대개 폐염으로 죽어요. 이 폐염이 어떤 폐염이 보통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성 폐염이 아니고 이게 이제 특수한 균이 생긴 폐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한 10조 개 세포로 되어 있어요. 10조 개 세포가 있는데 우리 장 안에는 약 200조의 병균이 있어요. 한 20 내지 30가지 종류의 이 세균인데 그 숫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보다 한 10배 내지 20배 많을 정도 그렇게 많은 균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묘하게 우리 몸은 이 창조됐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좋은 균과 나쁜 균. 또 이제 가령 여성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 뭐랄까 기능이 정반대인 것이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온코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암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은 암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떨어졌을 때 바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연구해 본 결과 보면은 역시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주 원인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 몸의 그 어떤 균형,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의사들이 이런 병들을 고치기 힘드냐 하면은 그 균형을 맞추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정말 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보통 1만 개 부속품이 있다고 그래요. 비행기는 약 10만 개 부속품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부속품으로 따지면 200억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200개. 사람.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그 10조 개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핵 안에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염색체의 그 구조, 이제 성분이 소위 이제 DNA라는 핵산인데 이게 이제 유전적인 물질을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 안에 한 2만 개 내지 3만 개 유전적인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조에 4개의 그 염기가 약 10억 개 내지 30억 개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DNA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구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DNA의 그 구조 배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 뭐 이렇게 해도 다 그 배열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그 몸에서 벌어지는 그 화학적인 그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100년 가약을 해서 잘 사는 부부도 남남이지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고 했다가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결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것부터 알아야 이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남남이라는 걸.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조화되게끔 해서 우리가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된 거예요. 자, 어떻든 이 이제 염증이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각종 병, 특히 이제 암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대.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몸이 이제 대개 한 20대까지 왕성하게 세포가 분열을 해요. 분열. 막 이제 그 키도 크고 이제 이렇게 되죠. 20세부터는 그 분열을 하는 것이 점점 적어져. 그리고 이제 퇴화되는 것이 이제 점점 증가돼요. 그래서 이제 40이 넘으면은 오히려 퇴화되는 세포가 더 많아져.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계속 증식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뇌세포도 죽을 때까지 계속 퇴화가 많이 되지만은 증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뇌 운동을 해야 돼. 열심히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치매도 덜 걸리고 여러 가지 뇌에 그 퇴행성 변화가 각종 병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도 고치는 게 없어요. 뇌의 퇴행성 변화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건강치 못하면 오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굉장한 그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건강치가 못하면은 아주 이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40년 이상 이제 환자를 통해서 보면은 잘 믿던 사람도 몸이 아프고 특히나 이게 여러 가지 못 고치는 이런 뇌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신부님, 심지어 이제 승려들도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삶이 죽고 사는 그런 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지 저는 처음에 기대할 때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죽음도 뭔가 좀 다르게 돼야겠구나, 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잘 해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대하고 보니까 별 큰 차이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평생을 저도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평생을 이제 교회도 다니고 뭐 직분도 맡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한 믿음을 강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이제 아주 믿음의 장인데 거기 27절을 딱 보니까 거기 이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었다 이렇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까. 옛날부터 우리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 정신, 생각과 아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이라는 게 뭐 4,000년대부터 우리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있으면 육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80에 가까이 오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야, 그 비행기 어떻게 타고 왔다 갔다 1년에 2-3번씩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은 몸이 덜 필요해요. 저는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7번을 계속 보면 내리라고 한다니까. 에레서 여기잖아. 그런데도 바로 내리자마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10분도 뭐 이렇게 잔디에 물 주라, 이렇게 설거지 좀 도와달라 해서 하고 나면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니까. 만사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걸 목회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 스스로. 근데 제가 느낀 거, 제가 미국에서 지금 50년을 넘게 사는데 이상스럽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 암 걸리는 것을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암 걸려가지고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족도. 그 하도 답답해서 내 친구도 암 걸려서 너 왜 울지 않느냐. 왜 울어야 되냐 이거야. 거꾸로 물어봐요.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좀 일찍 가고 멀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지 뭐가 그게 다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도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다녀도 다들 그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죽으면은 다시 만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그 한국 환자들은 대부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로 이렇게 뭐 불교 신자 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 좀 그 재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돈만 많으면은 다 고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암 치료를 우리가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큰 차이 나요.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자꾸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제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한국에 들락날락 하면서 보면은 이 미세먼지가 큰 문제예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이제 아주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뚫고 들어가. 그래서 혈관에 이제 특히 그 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게 들어가니까 폐 조직에 이 미세먼지가 다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조그마한 이제 혈관이 가닥을 치다 맨 끝에는 이제 모세 혈관이라는 이게 막힌다고. 이게. 근데 한번 이제 막혀서 그 덩어리가 생기면은 계속 거기 위에서 조금씩 더 막혀져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폐염증이 문제가 아니라 대개 혈관병이 문제예요. 혈관. 이 혈관병이란 건 주로 이제 심장하고 이 뇌에 가서. 그래서 물론 이제 뇌 조직 안에도 미세먼지가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어린애들은 이 뇌 기능,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그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해보면 확 떨어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 우리 그 어린애들, 젊은 애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암이 갑자기 많이 생겼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계속 보면은 아직도 이 담배가 제일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 서울대학 같은 데서 그 대학원 학생들 보면은 그냥 잠깐 쉬는 사이에 그냥 담배들을 특히 여학생들이 너무 피워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담배를 계속 피웠대요. 그리고도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숨어서나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되게 선생님이나 뭐 부모가 보는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요새 애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잠깐 쉬는데 나가보면 다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죠. 근데 그런 이 담배도 이게 이제 혈관병에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혈관병. 그 암도 폐가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이 혓바닥암, 이 후두암 이게 이제 직접적인 담배 니코틴이 가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병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되게 이 혀나 이런 데 생기는 암은 조기 진단을 되니까 되게 수술을 한다고요. 수술을 하면은 혀 없이 목소리를 못 내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혀 없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혀 없이 혓바닥 이런 성대가 없이도 오래 살아도 불평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3년 특히 5년 지나면 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왜 이렇게 산다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즐기니까 그걸 못하면 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 특히 이제 자기 아들 딸을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아버지가 피면은 아들 딸이 꼭 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은 굉장한 계몽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미국서는 담배 피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맥도날드 가면 베이컨이라는 그 삼겹살 같은 것을 마음대로 막 주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제한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알으니까. 뉴욕타임즈에 3번이나 세계에서 제일로 나쁜 음식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 이게 났어요. 뉴욕타임즈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삼겹살은 사실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나빠요. 건강상으로 따지면은. 그리고도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이게 문제인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제 한국은 특히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그 이해가 되죠.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나쁜 줄 알으면은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정말 무식하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암병원은 전 세계에서 이제 환자들이 다 오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되게 알 수가 있는데 세계 환자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죠.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게 한국 여자들이에요. 다 그게 쓸데없는 근심 걱정인데 그 근심 걱정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는데 그냥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우선 그 뇌에서 우리가 식욕을 내는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이게 잘 안 나와요.
식욕이 떨어지지, 식욕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적당히 있고 조절을 해야 이게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오니까 잠을 못 자요, 한국 사람은 잠을. 근데 묘하게 이제 우리 뇌에서 그런 호르몬, 또 이제 뇌에 우리 기분을 조정하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뇌가 이 옛날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의 문제가 한국 사람 치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위장이. 이게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위산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위산. 이 위에서 산이. 그러면 그게 이제 역류돼 가지고 식도염도 일으키고 더 많이 해서 이 뭐 혓바닥까지 하얗게 부식을 시키죠. 그런데 또 그 산이 밑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장에 있는 좋은 균을 죽인다니까. 장에 있는 좋은. 그러면은 장에 있는 그 나쁜 균들이 그 밸런스가 그 평행을 깨져가지고 그것이 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폐로 가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슈퍼백테리아라고 그래요. 그거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대부분 그 암 환자들 또는 이제 그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로 죽어요. 이게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았다든지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잘 먹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 이제 또 노인들,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약하죠. 특히 이제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 알코올이 이게 약이니까 이걸 많이 마시면은 뇌세포가 망가지고 또 장에 있는 그 좋은 균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드물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잘 먹어요. 우유. 이 우유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그게 산을하고 이게 반대죠. 우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또 그 요거트라는 거, 이 발효된 음식들을 잘 먹어요. 발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청국장, 된장국 이런 걸 먹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 고기예요. 고기는 이게 흡수가 잘 안 돼. 흡수가 천천히 되고. 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 기름기 없는 고기라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그냥 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가루처럼 만들든지 아니면은 입에서 오래 씹어가지고 입에 있는 효소로 해서 이게 많이 이미 갈아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려가서. 그리고 먹을 때 반드시 섬유질을, 각종 채소 뭐 이런 거 섬유질을 잔뜩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변비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변비.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기름을 녹이는 라이페이스라는 그 효소가 이게 이제 충분히 나오니까 이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분해를 돼요. 근데 40이 넘으면 이런 호르몬, 효소 이런 거 점점 적게 나와요. 모두. 이게 인슐린도 마찬가지. 인슐린이 췌장에서 이게 40대가 되면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엔 적게 나와. 근데 쌀밥, 흰 쌀밥을 똑같이 젊었을 때처럼 계속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분해시키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40 넘어서부터는 적게 먹어야 돼. 적게. 이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리는 게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예요. 오래. 저들 여러 사람이 치매를 어떻게 방지하냐? 방지하는 바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죽게끔 이게 다 디자인 돼서 이게 병들게 하려는데 이게 자꾸 오래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일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일본. 평균이 뭐 84, 5세. 이제 한국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사람이 제일로 세계에서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 건강검진 때문에, 건강검진. 여러분, 세계에서 이 소비자 편에서 생각하면 한국의 그 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그 이제 의료비가 한국은 미국의 약 15배 정도 싼 거예요. 15배. 그리고 미국서는 아무리 돈을 줘도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못 오게 돼 있어요.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그 비용 때문에 국가가 이 너무 지금 그 예산의 거의 25%를 내야 되니까 엄청난 그 경비가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건강검진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그냥 의료 수가를 왕창 세계에서 제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병원이나 의사한테 주는 돈을 확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싸고 또 이제 건강검진 요새 치매도 보증한다 해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나라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금방 아마 이거 보험, 의료보험 이것을 자꾸 높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방을 하려면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냐 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 거기에 맞춰서 살면은 건강, 특히 그 맨 마지막에 절제된 생활을 하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366번이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4,000년, 그보다 4,000년 전에 쓴 잠언 17장 22절에도 그 근심 걱정은 우리의 뼈를 갈아먹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옛날 그 잠언에도.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한다. 그리고 항상 참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제 누가복음 12장 22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겨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잔뜩 써 있는데도 우리가 들을 때뿐이지 그거 아무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에 오래 살고 싶으면 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욕심이 이게 문제예요. 욕심을 내서 하려다 보면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 또 스트레스 이런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그런 자제하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암 환자 중에 꽤 많은 환자가 기적을 나타나는 걸 봐요. 기적이란 건 과학이나
일반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거니, 이렇게 이제 치료를 5년, 10년 하다가 이게 그냥 지쳐가지고 또 돈이 떨어져서 이게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또 묘한 것이 이 이제 방광암이라든지 직장암이 생기면 이제 수술을 해서 이게 똥통이나 오줌통을 이 배 앞에다가 차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야, 이거 편리해서 좋다 이거야. 화장실 안 가고 그 플라스틱 백으로 이거 막 가르면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어. 그거 알게 깨끗하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것만 찾다 그러면 죽는 게 낫다 이거. 아주 싫어해.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걸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싶어 해서 이제 다 집도 정리하고 뭐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약 처닥 다 쓰고 뭐 벨짓을 다 하다가도 계속 그놈의 암이 또 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피스라는 병원, 이제 되게 큰 병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증세 치료만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시는 걸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가서 얼마나 있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대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뭐 되게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6개월 있다가 저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면은 그렇게 여기저기 막 빨리 퍼지고 막 이러던 암이 어느 순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다니던 이제 휴스턴에 서울교회라고 있어요. 최영기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한 25, 6년 전에 난소암 진단을 받 난소암. 근데 그때 병원에서 한 3개월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난소암은 비교적 이렇게 되게 진단할 때 늦게 진단이 돼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3기라고 그래서, 이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1기다, 2기다, 3기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암은 다 전신병이에요. 암이 우연히 발견된 사람도 그거 수술해서 그럼 완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도 한 5년, 10년 딱 여기저기 다 생겨요. 그렇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1cm 안에 암 세포가 약 1000억 개 내지 1조 개 있어요. 1cm 안에. 그게 생물체예요, 생물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가지고 그 옆에 임파선을 타고 이제 다녀요. 임파선은 혈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은 몸에 빙빙 돌고 있어요. 유방암은 유방이 자기 집이에요. 폐암은 폐가 자기 집이고, 그러나 그 많은 세포들이 몸속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자기 집을 때려부셔. 옛날에는 유방암은 유방을 왕창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낫을 줄 알았는데 6개월 있다가 간에 퍼지고 뼈에 퍼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술 왕창 하는 거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발견한 그 작은 암이라도 그 암을 이제 우리가 되게 조직 검사에서 분석을 해. 그래서 이 암이 아주 악질적인 암이다 그러면 절대 수술 안 해, 미국서는. 그걸 반드시 항암 치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돌아다니는 그 세포를 죽이든지 약화시킨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아있는 덩어리만 꺼집어내요. 그걸 럼펙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발을 해도 자기 집에서 계속 재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훨씬 이제 이게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게 하고. 근데 아직도 한국서는 그렇게 다 여기 한국에서 암 다루는 사람이 제가 있던 그 병원에 안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거기서 연수 받고 이런 얘기 듣고. 근데 한국 와서는 그대로 안 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환자들이 수술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환자들은 자기 몸에 암이 있다고 그러면 잠을 못 잔대. 그리고 사진에 1cm 깨알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그거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막 그 외과 의사들한테 수술을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나쁜 암이니까 우선 약으로 먼저 합시다 하면 예 하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하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의사나 병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설명을 이렇게 다 해도 예 그러고 딴짓 한다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15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국 환자들이 미국에 많이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제대로 이제 시설이 부족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요새는 진단 치료에 주로 사진으로 하는데 그 사진 기술이 부족했어요. 또 이제 그걸 읽는 사람이 실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도 기계가 세계에서 제일로 비싼 기계, 제일로 비싸다는 건 제일로 좋은 기계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니? 그전에는 기계 하나 살려면은 병원장이 떼어먹고 과장이 떼어먹고 하다 보니까 맨 밑에 실무자가 기계 살려면 돈이 제일로 적으니까 싼 기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이렇게 기계 사놓고 밑에 기사가 고발을 한다니까. 그러면 왕창 다 이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장이 그래도 좀 띄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니? 제일로 비싼 기계를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10%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 가서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되는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리고 기사하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콩고물이라고 그래. 이게 비싼 기계를 사야 콩고물이 큰 거야. 거기서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가 너무 좋은 거야, 한국 것은.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읽는 사람들도 연수를 다 갔다 와서 하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의사가 너무 많아. 그리고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 방사선과 이런 데가 경쟁이 심해요. 외과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방사선과 해. 그러니까 이게 실력파들이 하니까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옛날에는 한국에는 없었어요. 특히 이제 좋은 약, 비싼 약, 또 새로 나온 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아. 왜 그런 거니? 한국 사람은 비싼 걸 좋아해. 그러니까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새로 만들어서 제일로 먼저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없는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수술, 옛날에는 수술을 왕창 막 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사진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잘라야 되냐 이런 걸 미리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로봇 수술을 해요. 로봇 서지라고 해가지고 구멍망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다빈치라는 그 기계는 미국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일로 잘 움직이는 사람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 서울대학에는 그 전 세계에서 외과 의사들이 와서 연수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3배 빨리 수술해요. 3배. 이게 미국 사람이 3시간 걸릴 거 한국 사람은 1시간이면 해. 그러고도 그 부작용이 세계에서 제일로 적어요. 한국 사람이. 이 젓가락질 이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사이도 저한테 미국 좀 환자 미국 가서 좀 치료받게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거 못 고치는 병이니까 어디 가나 못 고쳐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은
3분 내지 5분 이상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환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참 막 부산, 제주도 이런 데서 다 와.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부산에서 치료받으나 서울대에서 치료받으나 똑같아. 오히려 치료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치료받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일주일에 되게 하루나 이틀 주사 맞거든. 그러고는 나머지 날은 호텔에서 한국 사람 모으는 거니 천장만 이렇게 쳐다보고요. 천장.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루 이틀 주사 맞고 나머지 날은 자원봉사를 해요. 자원봉사. 환자가 환자를 위해서. 제가 있던 병원은 1600명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반절 이상이 다 환자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심심하고도 하니까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끌고 다니고 별의별 자원봉사 할 게 많은데 그것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오. 이렇게 옆에서 권해도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리고 뭐 하는 거니? 그 호텔에 가보면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죽을 걱정만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어떤 인연을 만날까? 이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아까도 잠깐 했지만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단 한 명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그냥 분통 터져요. 몸에서 암 걸렸대 자기만 걸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억울해 죽는 거야.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다. 이 잠을 못 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치매도 가장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잘 생겨요. 치매도.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면제를 줘야 돼. 이 수면제를 주면은 대부분 이 위장을 늘어나게 해. 안 먹어도 배고픈 줄 잘 못 느껴. 더 그냥 한국 사람은 암 걸리면은 대부분 빈혈로 다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김치하고 밥만 먹으니까. 근데 암은 이 조직을 파괴시켜요. 조직. 이게 우리 이 빌딩 같으면 이 벽돌을 파괴시켜요. 그걸 보충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단백질이 제일로 많은 것이 고기예요. 근데 한국 의사들은 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 암이 더 좋아한다 해가지고 못 먹게 해. 특히 이상구 같은 사람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종교적인 개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채식을 해야 된다. 그건 전혀 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암 환자는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지 그 회복이 돼. 이 파괴된 조직이 회복이 돼. 그러려니까 이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 나쁜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비계 이런 걸 다 띄워도 그 안에 심줄 이런 게 다 나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리고기, 개고기를 먹으라고 한 20년 전에 얘기했더니 그게 그냥 인터넷에 떠가지고 그냥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나를 못 살게 굴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는 푸들, 이 미국 서양 사람은 개 하면 다 이제 그런 예쁜 강아지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식용, 우리는 개가 따로 있다. 이렇게, 그런 예쁜 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제 이름을 인터넷에 딱 치면은 개고기 탁 나온다. 저는 개고기하고 아주 연관되게 이렇게 나와요. 잠깐, 이제, 암은 이제 우선 이제 조기 진단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이 관리하기가 편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약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약은. 근데 이 약을 우리가 4가지 이상 쓰면은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
이 약을 이론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쓰면 거의 다 암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약을 5가지 이상 못 써요. 이게 잘 써봐야 4가지.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은 보통 2가지 정도분이 못 써요. 2가지. 근데 약에 대한 부작용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마치 한국 여자치고 임신해가지고 구역질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미국 여자들은 임신해가지고 구역질 하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그걸 많이 연구들 했죠. 근데 아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서양 여자들은 애 낳기 직전까지 일을 해, 일. 그리고 서양 여자들은 애 낳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중병으로 알아요. 중병을.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부터 들어누워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은 암 걸리면 계속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미국서는 암 환자를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병원을 좋아해, 또 입원하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포도당 맞기를 좋아해요. 그 포도당이라는 것은 설탕물인데 이게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우선 좀 기분이 좋은 거야. 거기다 바이타민 이런 거 집어넣어줘. 근데 우리 몸은 묘하게 그렇게 밖에서 뭐가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이 골수에서 이게 안 만들어내요. 영양분을, 그 피성분을. 그러니까는 절대 우리 미국서는 포도당 같은 거 주사 안 해요. 다 죽어가도 입원 안 시켜요. 그냥 스스로 먹고 몸에서 만들어내라. 근데 한국 사람은 계속 주사 맞은 거, 주사 좋아하니까 주사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랄까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너 배운 대로 않고 왜 이러냐 하면은 선생님 뭐 어쨌든 못 고치는 병인데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의사들은. 근데 미국 의사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되겠지만 약을 쓰면은 묘하게 아무리 적은 약도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어떤 약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1차 약이라고. 2차 약은 30%, 100명 중에 30명만 들어요. 3차 약은 100명 중에 10명 들어요.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하나. 그것도 일시적으로. 근데 누가 듣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냥 복걸복인 거예요. 팔자소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 의사들이.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아무리 경험 많은 유명한 의사가 보나 돌팔이, 저 부산에 있는 돌팔이가 보나 결과는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모르는 걸 다루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런 문제 가지고 시골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가시는 건 정말로 그건 낭비예요, 낭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최근에 그 사망 그 원인을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은 그 한국에서는 암 사망률이 암으로 해서 죽는 게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가 심장, 세 번째가 자살이에요. 네 번째가 폐렴. 근데 미국서는 아직도 심장병이 제일이에요. 심장으로 다 이겨주고. 두 번째가 암이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요. 네 번째가 폐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이거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하니까 아주 저는 이제 군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군산 비행장에 있는 미국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 말도 별로 불편이 없었고, 제가 월남에서 2년이나
그 말라리아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존스 홉킨스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이 말에는 불편이 없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아직도 길거리에서 똥 오줌 싸냐 했었고 그냥 이제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그 인도 계통, 필리핀 계통 의사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냥 88 그 올림픽 때부터 점점 이게 달라지더니 요새는 그냥 삼성, 뭐 현대, 뭐 LG 막 이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이제 선전하고 모든 걸 하니까 그냥 제 손자 손녀가 7인데 우리 애들도 그냥 한국이 막 최고라고 넘버원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었고 이렇게 그만큼 세상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그냥 미국 신문 뭐 뉴스에 이제 한국의 장래가 굉장히 이게 암 담은 것처럼 계속 나요. 이게 막 정치가들 싸워대쌌지 경제가 갈수록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포로서는 한국이 계속 잘 나가야지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는데 옛날처럼 이게 돌아가지 않나 해가지고 굉장히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 자살이 제일로 많다, 세계에서 뭐 제일로 많다. 이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번에도 여기 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도시에. 그러면 적어도 이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하면은 그런 이제 자살이라는 것은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어떤 사회 불만 무슨 뭐 자기 이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저지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보면은 정말 제가 다니던 그 주일학교가 늘 지금도 그때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부모가 안 해주던 얘기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들이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큰 우리 일생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내오는데 요새 갈수록 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이게 근데 교회는 아직도 많은데 이게 교회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지 실제 사회에서 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옆에 이웃의 문제 옆에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두고 이게 우리가 살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는 정도가 되면은 몸 안에서 그 유전인자 스트레스 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조직을 파괴시키고 그래요. 스트레스 진이.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이러는 것 중에 이제 우리 몸 안에 면역체라는 게 있어요. 면역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경 가운데도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거 이게 상반되는 작용을 해요. 신경이.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견제하는데 이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이미 다 발표되고 이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를 많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신문, 각종 이제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옛날에는 뭐 심리적이겠지, 정서적이겠지, 이제 이렇게들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면역세포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세포가 이제 뭐 B셀, T셀, 또 이제 NK셀, 뭐 매크로파지,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NK셀이라는 게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특히 이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찬양대 대원들이 가장 높아요. 그 NK셀이. 그러니까 찬양대 대원들은 이론적으로 하면 훨씬 병에 덜 걸리죠. 병이 걸려도 훨씬 치료가 잘 되게 됐어요. 제가 늘 신문 방송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쉽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 송혜 씨 같이 살면 되지 않겠나. 그 송혜 씨는 지금 뭐 92세인가 3세인데, 그분은 그 신장이 나빠가지고 그 스테로이드라는 걸 써서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만성 신장염 아마 그런 걸 앓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고도 뭐 그냥 술도 그냥 들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 뭐 가요 KBS에서 하는 그 가요 무대, 여기에서 그냥 노래, 옛날 노래 가사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또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러는 그분을 보고, 야 저렇게.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분이 인터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터뷰. 근데 그분은 15살에 이북에서 그냥 길가에 서 있다가 군대에 밀려가지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15살에 군대를 들어가요. 군대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 자동차 수송부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싶고 그리워서 뭐 그 노래를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너 노래를 잘하니까 너는 군악대로 가야 된다 해서 군악대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딴타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이게 항상 옛날부터 육체와 정신, 마음, 영혼,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건강을 정의할 때 이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잘 지내지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거다 그래요. 이 대인관계가 이게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내성적이고 남하고 같이 안 지내는 사람들이 병이 훨씬 많아요. 병이 걸려도 또 치료가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근데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교인들이 다 형제 자매니까 이게 전부 다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병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7년간 감옥살이란 거야. 그 72살인가 3세에 나올 때 기자들이 딱 보니까 이게 건강하게 보이니까 기자들 질문이, 당신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로 감옥에 있어요.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방에 그냥 화장실도 같이 있고 형편없이 사는데,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냐 하니까,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오늘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저녁마다 내가 오늘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그 호킨스라는 물리학자, 그 사람도 이제 세상 떴는데, 그 사람은 그 뇌병 중에 아주 못 고치는 그 루게그 디지즈라는 이런 게 걸렸어요. 근데 그건 막 갈수록 온 전신 그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도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52년간을 살았어요. 그 병원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3년 지나면서부터 기자들이 계속 물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은 다 죽는데 혼자 살았냐.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어요. 내가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할까 해서 자기 최선을 다했다냐. 그리고 저녁마다 오늘 죽지 않아서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저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바그너라는 독일 사람이 이 작곡가 그 음악을 매일 들으면서 묵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음악은 모차르트 음악이에요. 모차르트 음악은 경쾌로워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거 이제 그 음악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바그너 음악은 굉장히 웅장해 가지고 히틀러가 제일로 좋아했던 음악이에요. 굉장히 웅장해 가지고 사람을 어느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게 자기를 살게 하는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 그러니까는 그 같은 음악을 듣고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내일을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면은 이게 아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대기 16절 18절에 써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기뻐하고 늘 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